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만한 종목을 찾아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사상 최고치로 나스닥이 마감을 했습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도 앞두고 엇갈린 경제 지표를 소화하며 전반적으로는 혼조 마감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0.92% 내렸고요. 코스닥 0.8%가량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혼란스러운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단타 투자 전략 세울 수 있는지 오늘 영석쌤과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영석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설명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님 영석쌤 모셔보겠습니다. 영석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영석쌤, 우리 10월이 이제 1거래일 정도만 남았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한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시장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또 오늘 시장 분석도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모멘텀이 지금 당장 없기 때문에 계속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해외 증시 가서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자 18,712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해오면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파월의 어떤 매파적 발언, 중동 전쟁의 확산으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러우 전쟁 지속, 또 뭐가 있을까요? 북한의 어떤 러시아 파병,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떤 뭐 CPI가 뭐 물가 지수가 높다든지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스닥을 볼 때 확실히 이제 기업이 뭐 저평가되고 고평가되고 그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시장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고 사실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상장자 이익 추이로 봤을 때 코스피는 5천을 가도 됩니다만 우리나라가 워낙 대내외적인 변수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가 어떻게 된다? 빠지고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다? 빠지고요. 전쟁이 난다? 빠지고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은 자꾸 빠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외국인 수급이 또 약합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가면 그대로 우리가 하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려고 한다면 장기 투자보다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정석이죠. 근데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투자로 접근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2020 코로나처럼 유동성이 시장에 공급되고 정말 누가 봐도 이 장이 좋다라고 느껴진다면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바이오 이런 걸로 포트폴리오를 꿀리면서 장기로 가면 되겠지만 지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내외적인 변수에 굉장히 취약한 우리나라 그 시장 특성상 장기보다는 단기로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수급을 일단 한번 볼 건데 수급 보시면 외국인과 지금 기관이 팔고 있다. 기관은 뭐 제가 코스피는 뭐 계속 담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방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금을 보세요. 대금이 굉장히 많이 쪼그라들었어요. 8조 원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조.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수영 선수라 하더라도 아니 일단 뭐 수영장에 있어야 수영을 하죠. 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물이 없습니다. 거래 대금이 없습니다. 수급이 없어요. 단기 투자든 장기 투자든 일단 시장에 돈이 돌아야 우리가 무엇이든 할 텐데 돈이 돌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말 강한 종목만 공략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강할 종목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은 거시적인 분석보다는 개별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하나의 섹터처럼 경영권 분쟁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경영권 분쟁은 제가 방송에서도 아침 방송에서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지만 1차 파동이 끝입니다. 1차 파동. 근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도 다르고
이례적으로 막 시장까지 나서서 얘기를 또 하고 정치권에서도 많이 언급하다 보니까 얘가 2차 파동까지는 나왔는데 지금과 같이 무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항상 유의하셔야 돼요. 고려아연이 역사적 신고가를 150만 원이 올까요, 나중에? 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찍고 나서 고점에서 유상증자 발표를 해버립니다. 유상증자가 뭐죠? 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뭐 실권주 뭐 많은데 쉽게 얘기해서 주주들한테 손을 좀 벌리겠다 이거죠. 나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러고 아니겠습니까? 증자하면서. 요게 이제 꼭대기에서 나오니까 당연히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경영권 분쟁은 무조건 데이 트레이딩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샀다가 오늘 사면 무조건 오늘 안에 팔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데이 트레이딩. 자, 그래서 경영권 분쟁은 이제 티웨이가 있어요. 티웨이 양공 보시면 얘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 그다음에 대명 소노시즌 얘도 티웨이고요. 그다음에 티웨이 홀딩스 얘도 티웨이. 근데 지금 시장의 대장은 예림당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내가 계속 들고 가면 앞서서 학습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고려아연처럼 한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사면 당일에 팔아야 한다는 마인드로 접근하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아예 짜고 가는 거예요. 예림당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게 요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대표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이슈가 나오면서 속보로 나왔을 겁니다. 관련주가 올랐는데 일단 DYD가 좀 많이 올랐는데 얘는 환기 종목이니까 시총도 500억짜리니까 패스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차트가 현대 에버다임. 요거는 어떤 차트일까요? 보시면 거래 대금이 실리고 그다음에 이평선 수렴 구간을 돌파하고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 종가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차트가 휴니드랑 아마 비슷한 차트일 거예요. 휴니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윗골이 달린 장대 양봉이 나오고 거래 대금 실리니까 다음날 급등이 한번 나오죠. 마찬가지로 현대 에버다임도 재건 관련해서 이슈를 계속 품고 있는 종목이니까 요건 한 1, 2거래일 정도 보시는데 거래 대금이 안 들고 있죠. 무조건 단타입니다. 짧게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실 만한 종목이 탑코, 수성 글쎄요. 지금은 보실 만한 종목이 경영권 분쟁이랑 재건 이 섹터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섹터는 요거예요.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예림당과 같은 경영권 분쟁 그리고 재건 시장 참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섹터의 주도주를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계속 쌓다 보면 돈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수금 규모가 늘어나게 된다면 그거를 다 100% 이런 단기 투자 종목에 투자하지 마시고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다고 말씀드린 섹터는 방산, 바이오, 그리고 반도체 중에서도 SK하이닉스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섹터들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